우리가 직업을 분류하는 것이 예. 걸렸어요. 예. 됐습니까? 야, 지난 편에 우리가 했던 그 직업론 중에 직업이 뭐냐? 예, 직업을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직업을 운명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또 그 직업 분류를 해두고 나면 사실 뭐 팔자라는 게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기흉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잣대를 그 직업론에다 자꾸 이제 갖다가 부여를 해보면 이제 이게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삶의 어떤 모양새를 짜주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개념에 우리가 이제 그 기중은 아니지만 희귀동소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팔자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게 업이라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에게 부여된 어떤 조건, 환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이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또 숙명적인 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택 가능한 선택 요소가 좀 남아있는 게 있고 하죠. 그게 이 일종의 그 업보와 같은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봄으로써 이제 팔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면 이제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무엇이 있으니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없으니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어떤 논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훈련을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에스키모는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집을 짓는다? 돌로 지어요? 얼음으로 지어요? 얼음. 이렇게 바로 자기한테 부여된 조건과 환경 때문이죠. 그죠? 그 조건과 환경이 그리고 어떻게 그 제약을 하고 제한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팔자를 해석해 나가는 방식이 대부분 이제 이 기존의 여러 가지 학설체계, 그 학설체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기룡론적인 입장에서 가장 뭐냐면 이상적 상태, 이런 것을 찾는 어떤 방법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부여된 거를 뭘 감상하듯이 산수 감상, 아니면 명화 감상, 물론 그림이 좋아야 명화 감상이 되죠. 명화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림 감상. 이런 마음으로 무엇이 있구나, 그런가 물어보고, 무엇이 있구나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 나가는데 말 그대로 그 산 좋고 정자 좋고 한 어떤 모양새에 운명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산이 그럴싸하면 물이 더럽고 물이 멋지게 돌아가면 그냥 산이 더럽고, 그런 식으로 뭐냐면 어느 것이든 뭐냐면 강약,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론하고 연결하실 때에는 어떤 것으로 기울어진 경향성이 많으니 우리 경영론적으로 한다면은 제가 그 경영론을 그냥
하루만 다 가르친다 했죠. 예. 이게 뭐 nom자자 써도 되고 뭐 글자자 써도 되는데 예. 다자.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왕하거나 강하거나 왕하거나 강한 것을 무엇으로 해? 하나의 입격, 격으로서 채택한다 하는 거죠. 이게 강약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약, 길흉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배제를 하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자, 왕자. 그러니까 다자나 뭐 왕자는 비슷한 말이죠, 그죠? 아무튼 세력이 있는 자를 무엇으로 입격하라. 포괄적으로는 뭐 왕자 입격이 더 적절할 수 있겠죠. 왕자. 왕한 놈을 하나의 그 격으로 삼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있는 문제 이론적으로 습성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고, 제가 해석을 해나가는 방식은 뭐냐면, 아예 그것도 무시. 격도 무시. 그냥 해보고, 뭐가 있다. 이게 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육친적으로 이렇게, 격을, 육친법에 의해서, 뭐, 격 분류하고 있는 걸 여러분 트레이닝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많이 다뤄드릴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육친의, 이제 응용이죠. 육친 응용. 육친을 많이 응용을 해서 이렇게, 확산을 하는, 그게 이제 소위 통변술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제 시중에서 그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통변. 그죠? 통변에 능통해지면서부터 이제, 이게 통변이요, 왕창 능숙해지면 요 단계로 가요. 이게 식신이 있는데 병관이 있으면, 식신이 있는데 정관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처음 믹스해 보다가, 거기에 편제가 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육친만 자세히 봐도 또록또록하게 쳐다봐도, 아,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이런 분야에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응용을 통해 가지고 응용을 해내는 능력에 의해서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육친편에 관한 어떤 강의도 여러분 따로 또 강의 좀 들으셨죠? 육친에 관한 거. 그걸 하려면 그건 시간이 너무 이제 걸리니까 일일이 다 제가 다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만 정리할까요, 그러면? 야, 그래도 시간 걸리는데. 그거 여러분 텍스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 통변술에 관한 정리가 나름대로 우리 글 쓴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경험하고 그 실제 실관했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해놓은 통변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해보시는데 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응용을 해서 많이 쓰는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팔자를 보아나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인성이에요, 인성. 이 사람의 인성이 어디에 있나. 물론 일주일간 다 관찰되어 있는 상태에서야 이 인성이라는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봐보세요. 첫째, 그 관과 소통하죠, 관과. 관인 소통의 중요한 인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재성을 관찰할 때, 항상 뭐냐면, 재성의 짝이 뭐냐면, 인성이에요. 재성의 짝.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있으면, 크게 봐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짝이 되는 것은 재관이고, 그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재가 무엇이 되고요? 배우자가 되고, 여자에게서 관이 또 배우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짝이 되는 글자끼리의 조화도 여부. 나는 강한데 재가 약하면. 여기서부터 해석이 시작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약한데 재가 강하면. 그죠? 저기 최초의 팔자 내에서 보는 이렇게 음양짝이에요. 음양짝. 두 번째에 보는 것이 뭐냐면 인성과 재성이에요. 인성.
자, 인성과 재성은 뭐냐면 육신상으로 뭐예요?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 나를 기르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예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 이렇게 부모잖아요. 부모 사실 이제 아주 그 정밀하게 들어갈 때는 이 부모의 환경을 먼저 살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느 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관찰합니다. 정신적인 편향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뒷날에 가면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이게 재성이라고 말 그대로 재물이죠, 그죠? 인성은 뭐냐면 금고의 열쇠예요, 열쇠. 금고의 열쇠. 그러니까 재성이 뭐냐면 금고요 현찰이라면 인성이 없으면 즉 재성은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고는 넓은데 무엇이 없으니 열쇠가 없으니 그 재물의 부침이 심할 것이다, 심하지 않을 것이다. 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오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즉 이런 거 이거부터 이거 한 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음양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짝이 됐다는 말이죠. 즉 짝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의 일상이나 여러 가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배우자 때문에 서방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 그거 아시죠? 그 영식님 모르셔요? 저 요새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부인들이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만할 때가 좀 되니까 남편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밥을 이제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밖에 나와서 모임하다가 또 밥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집에 남편이 그 밥 먹는 숫자 따라서 그 호칭을 달리 부르는 거 아시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영신님, 그 다음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일식씨, 그 다음 두 끼 먹는 사람은 두식이 놈, 그 다음에 세 끼 다 먹는 삼식이 새끼. 이렇게, 이걸 왜 말해서 들었냐면, 결국 뭐냐면, 한참 밖에서 말해 볼일 보고 커피 마시다가도, 아이고, 서방 밥하러 가야 된다죠. 그게 뭐냐면, 서방이 있으니 짝이 떠나지 못하고, 그죠? 짝이 매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누라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이 멀리 갈 것도 포기하고, 또 붙어 살고. 남자를 기준으로 봐도 관이 자식이죠, 그죠? 관이 자식이니까 결국 또 자식한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요 놈이 획 튕겨나가고 싶어도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즉 팔자 내에서 짝을 집어두면 이게 제가 짝론을 이거는 사실은 한번 크게 특강을 해야 되는데 이 짝지워져 있느냐 이것이 뭐냐면 떠나지 아니하고 어쨌든 달과 지구가 어떻게 해요? 달과 지구가 절대로 같은 놈은 아닌데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엉겨붙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 뭐냐면 견인해서 서로를 어떤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는 어떤 중요한 육체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짝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 떠나는 거예요. 오래 연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을 보실 때에 반드시 무엇을 보고? 인성을 보서 인성이 재성을 붙들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관성도 짝인데 관성 볼 때는 마땅히 식상을 보라. 관과 짝은 식상이다. 관과 짝. 즉 관성이 홀로 있는데 인성만 있다. 자, 관인소통만 되어 있다. 물론 관인소통에 의한 직업 환경은 짜지지만 무엇이요? 오랫도록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근데 식상이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충한다, 이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충돼 있어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뒤지게 싸우면서도 결국은 또,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서로를 결국은 짝을 지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행적으로
이 관과 식신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서 요 중에 하나만 잘 짝이 이루어져 있어도 잘 먹고 잘 산다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뭐냐면 짝이 잘 지어져 있다는 건 지구하고 달이 하나는 잘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휙휙 날아다니는 뭐 유성도 있고 뭐 있고 한데 그래도 뭐예요? 평형성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성을 안정되게 하는 재성의 안정을 또는 영속성이죠. 영속성을 주는 조건으로서 인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짝이 되는 게 뭐가 있죠? 인성이 짝이 되는 것은 재하고도 짝이 되지만 식신하고도 짝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식신의 제어예요. 식신. 또는 식상의 제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나를 낳는 그 부신주 나를 또 도와주고 보호하는 기본적인 부신작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신 나를 갖다가 항상 충격이나 외부적인 어떤 그 제일 심한 것이 그죠? 관살이죠. 그죠? 관살이 결국은 나를 직접 크게 억제하지 않도록 중매를 세주는 인자로서 서의 작용,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를 자양부신, 나를 길러주는 존재로서의 인자, 기본 작용이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항상 인성을 먼저 이렇게 관찰을 해서 팔자가 조화 내지는 기본적으로 평형성이라는 거예요. 평형성. 그래서 제일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없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험악하게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험악하게 그지없다. 그렇게 인성 없는 팔자래, 그죠? 사는 것이 뭐 성패부침 이게 다발한다는 거예요. 성패부침의 다발. 자, 그다음 이제 현대 사회, 과거 사회에서는 인성의 요소를 정인, 편인 이렇게 이제 두고 우리 이제 보통 강약론을 쓰시는 분들은 뭐 그 격용을 잡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정인 편인의 그 미세한 구분이 약한데 정인이든 편인이든 옛날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산업공상의 시대, 그죠? 산업공상의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다? 벼슬을 내가 쓰고 못 쓰고 벼슬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치중하 있기 때문에 편인으로서 관인소통을 하든 정인으로서 관인소통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뭐냐면 정인하고 편인은 그 다양한 직업 분야 속에서 직업적 큰 차이가 있죠. 정인 편인의 차이는 아시죠? 그죠? 직업적으로 편인은 뭐 다른 말로 도식이니까 편인 도식에 의한 작용. 그래서 대체로 뭐 기술, 그죠? 그 다음에 특별한 분야 또 전문 자격 이런 것들로 주로 연결돼 버리고, 그 다음에 정의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어떤 학문 체계나 또 조직 사회의 결제 중심의 도장,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인 편인을 이제 나눠두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의 모양을 봐야 되겠죠, 그죠? 관성의 모양을 그 다음으로 따진다. 그래서 무릇 관이 없다 함은 법이 없는 나라에 이민을 간 격이라. 그죠?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관이 잘 생기면 어떻게 돼요? 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간 거죠. 그죠? 법치가 잘 이루어져 있는 환경에 가면 결국 나도 내 행동도 어떻게 돼요? 아주 절도와 규범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삶의 어떤 보상이나 발전이 체계적이다는 거죠. 체계적이다. 그래서 근데
이 관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혼잡됐느냐, 아니면은, 다른 기타 신살에 의해서 훼손됐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따져가지고, 관의 생김새가 결국, 이 좋은 나라, 또는 좋은, 어떤 조직, 뭐 이런 좋은 환경, 이런 것을 살게 하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 평관, 정관 차이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부연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될 거죠. 지금 여러분 지중할 건 제가 접근해서 보는 어떤 그 논리나 수순,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 다음에 우리가 조직 사회의 안정성 여부를 따진 다음에 결국 뭐냐면 재물의 모양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 하나로 끝났다 이거죠. 관 하나만 잘생기면 거기서 뭐 녹봉이죠, 녹봉. 벼슬에서 주는 봉급 녹봉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녹봉 벼슬의 높이가 바로 녹봉의 높이였다니까요. 즉 과거 사회에는 관이 곧 뭐예요? 관이 잘생긴 정도가 제가 잘생긴 정도가 그대로 통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 사회는 관만 잘 관찰도 됐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뭐냐? 재성의 모양새를 봐야 됩니다. 재성의 모양새가. 그 재성이 정제냐, 편제냐, 편제냐. 저기 정제가 안정되고 좋으면 그죠? 말 그대로 그 고정수입, 그 다음에 안정된 사회적인 보상이 연결되어 있으면 주로 조직 사회나 또 자기 사업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그 보상을 이루는 그 패턴이 대체로 균질하다는 거죠. 정제는 말 그대로 가장 뭐냐면 이상적으로 짝지워진 그 음양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혁명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근데 편제는 어떻게 돼요? 이 편자 이놈들이 골 때리는 거죠. 그죠? 편자들이. 짝은 짝인데 가까이 가보면 아니야. 그죠? 짝인데 가까이 가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지지에 진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대음양, 즉 목과 토라고 하는 대음양 구도를 본다면 이게 큰 음양 관계잖아요. 그죠? 갑과 진의 사이는. 그런데 요 두 개 둘이서 완전 포개져요, 안 포개져요, 이게. 자체의 음양으로 따지면 대음양은 짝인데 작은 음양은 뭐예요? 요 놈도 양에 속하고 요 놈도 양에 속하니까 서로 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짝지워지지 않음으로써 이 편자 붙은 것들은 결국 뭐냐면 끝없이 전전, 제대로 짝을 지울 것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전전하는 어떤 요소를 갖는 것이 무대를 확장해 준다는 거죠. 무대 확장. 그래서 편제는 정제가 없으므로 편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활동 무대의 전전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주로 사업성이죠, 그죠? 사업성. 그러니까 정제는 뭐냐면 내가 뭐 그냥 그 소출이 뚜렷하고 일정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제라면 편제는 뭐냐면 이 밭에 한번 해먹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밭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밭을 찾아야 되고 이름으로써 결국 여러 무대를 갖다가 결국은 뭐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사업성으로 주로 연결되는 어떤 삶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큰 틀을 정제 편제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 사람의 활동 무대, 직업적 경향성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관제도, 그 다음에 식신이죠, 그죠? 식상인데 이게 제가 순서는 직업 분류를 위해서 이게 인성을 1번, 이렇게 관성을 2번, 재성을 3번, 그 다음에 식상. 식상을 이제 맨 마지막인데, 실제로 이제 삶의 그 편의성 여부, 활동성 여부, 이런 거는요, 요 식상만을 사실은 위주로 보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년을 보실 때에
자, 갑일주가 2006년 병술년, 2006년이었죠, 그죠? 2006년 병술년을 봤을 때, 자, 저걸 육친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식신, 그 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편재가 되죠, 그죠? 식신과 편재를 만났다. 자, 일반적으로 식신은 천간에 식신에 두르고, 지지에 편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금전, 윤통, 무대 발전, 그죠? 그 다음에 의식주 확장, 뭐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기운의 유혹이 천간 쪽으로 일단 유도되는 되어 있죠. 식신이니까. 그래서 이때 보통 신생사업, 새로운 일을 막 벌려보려고 하는 정신적 뜻이 생기는데, 요 개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류를 잘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개술자가 하는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태상으로는 편재지만, 여러분들 12운석 아시죠? 천간병이 어디로요? 술로 있고, 그죠? 즉, 식신의 무슨 작용, 인묘작용을 결국 이렇게 내버림으로써 활동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문명대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밥그릇을 저기에다가 일의 체계에다 가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병술년 다음에 정해 무자기축이, 자, 천간에 있는 식신이 제대로 펼쳐져요? 아니면 계속 절태양 자리에 있어요? 절태양 자리에 있음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이때에 새로 하나 벌려놓은 일 때문에 결국은 해자축 이 시기에 계속 답답하고 멍들고 골병들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보통 이제 단순하게 육친론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사주에서 해나가다 보면 이때 거의 이제 깜빡 잘못하면 살인의 추억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 식신 왔어, 변제 왔어. 큰 돈 만질 거야. 만지긴 만졌지. 자기 적금 찾았으니까. 만져갖고 사업 때려 벌리는 게 사업이네. 근데 항상 여러분이 간지 해석을 그 해에 간지 해석을 못하겠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흐름을 보세요.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살인의 추억을 면한다. 그래서 요즘 오는 갑일주들요, 전부 다가 이 유년 하반기에 걸리드는 건 뭐냐면 사가 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가. 땅바닥에 있는 식신은 뭐냐면 사죠, 그죠? 이 사가 뭐냐면 유를 이렇게 쭉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합에 의한 작용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화로서의 기운이 열려요, 닫혀요? 닫혀버리면 금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용이 와서 을유년이나 병술년에 새로운 일에 가담해서 또는 부동산을 구매해서 또 인간관계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뭐냐면 눈탱이 맞고 골병 들고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해석에서 무엇을 이렇게 보편적인 활동성이라든지 운신의 폭 이런 걸 보실 때는 무엇을 본다? 식신상관이 명랑하냐예요. 식신상관이 명랑하냐.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먹는 거, 그죠? 또 의식주 활동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매여 있다면 관이 잘생겼다 하더라도 식상이 무쇠하면 결국은 서서히 건강이라든지 활동성에 부담을 주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운이 이런 거죠. 호랑이 앞에 서 있으면 계속 긴장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있다가 호랑이가 떠나고 나면 그때 덜썩 주저앉는다니까요. 이게 어떤 거와 똑같냐면 관지 호랑이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관이 잘생긴 사람들이 뭐냐면 관직이라든지 공직에서 쭉 잘 가다가 정년퇴직을 딱 하고 한 3년에서 5년 안에 재물을 크게 잃거나 건강이 크게 약화돼 버리는 모양새로 사는 그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육친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확장해서 아시면 팔자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 남편을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래 평생 뭐 어디 직장에 있었냐 팔자 안 보거든. 뭐 평생 교장선생으로 지내다가 예, 작년에 퇴임을 해가지고 한 몇 달 오시더니 올해 뭐 새로운 일을 해보고 벌려보고 싶어 한다. 그게 좀 투자가 많이 되느냐? 예. 그럼 무조건 때려치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정답이라니까요.